네, 잘 쉬었습니까? 네. 네,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현재 34페이지 10성 부분을 지금 들어가면서 1시간 정도 비견급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가 좀 오래된 사례인데 비교적 오래됐습니다. 18년 그러니까 2018년 11월 25일 16시 25분 그때가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개해 1 신유 1 그 다음에 이제 병신 시 그 다음에 병신 분 돼 있죠. 자, 이 사례가 보면은 현재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이고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지방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본사에서 내일 좀 들어오라고 전화 왔는데 뭐 때문에 오라는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로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을 때 궁금하잖아요. 물론 내일이면 뭐 해결 다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궁금해서 전화가 옵니다. 대체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너무 걱정됩니다. 예, 회사 이분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막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다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자, 대체 무슨 일로 전화 왔을까?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걸 봤더니 신유일주인데 월에 봤더니 식신이다. 아, 이 금생수 맞나요? 뭐 얘기가 잘못된 했는가 싶어가지고 직신상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신상관이 됐을 때는 대개 보면 새로움을 변동수를 뜻합니다. 새로운 어떤 일을 갖다가 지금 자기가 뭐 타이반 자이반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저 멀리에 이제 정인이 있잖아요. 그래 정인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듣는다 배운다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에 있을 때는요. 정인은 주로 물상을 볼 때 나의 밥그릇을 말이에요. 나의 생존을 위한 지금 밥그릇. 그것을 많이 보다. 그리고 또 정인이 그 식당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내 식당 이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식당 가면 많이 뭐 불고기집을 하면 좋은지 무슨 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일단 식당도 보면 전문 식당이 있고 전문적인 식당이 있고 그다음 전문적인 일반적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인과 관련된 식당은 전문적인 식당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뭐 한식 정도 한식도 막 호흡 한식 말고 뭐 된장찌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정인이 좋아요. 그럼 다주로 봤더니 그 사람이 정인이 들어가 있고 뭐 조금 더 있어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미래지 봤더니 정인이 떴더라. 그럼 뭐 식당업을 하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부대찌개라든지 뭐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무슨 그런 그 밥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비집 그런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식신했다 하면은 전문적인 겁니다. 이 나름대로의 뭐 그냥 맛을 내고 하는 전문적인 게 식신으로 했을 때 가게 식당으로 할 때 직진의 뜻하는 바는 전문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럼 전문적인 식당이니까 뭐 한 전문 분야 있잖아요. 그런 식당을 하는데 상관이 또 어떤 거냐?
상관 있던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웠잖아요. 누가 봐도 막 주변에서 누구도 있고 막 옆에서 막 그냥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서 음악 흐르면서 그냥 고급 레스토랑 같은 그런 식으로 떴을 때는 상관 같은 것이 좋겠다. 물론 그 중에서 그러면 기신 상관도 없고 인성도 없는데 딸랑 뭐가 있어요? 재성이 있더라. 그는 나 음식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음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음식점 중에서도요. 어떤 단추만 돌리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무인 시스템 탁탁 튀어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안에서 만들어주면 자기는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경영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 식신 상관이 없어도 난 꼭 뭘 하고 싶다. 음식점 하고 싶은데 하겠어 한다면 편지나 경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왜 그러냐면 식신 상관이 없으면 방법이 없거든. 연구공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지 혼자서 그러고 서비스도 못 해. 상관이 있어야 서비스를 하지. 상관이 없으면 서비스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는 뭐가 좋다? 편제나 정제가 좋다. 근데 식당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이런 경우를 택하면 좋겠다. 참고로 마시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신유일주인데 여기까지는 자식 그날은 참 뭐 부인이나 요 신금이 이제 그 남편이죠. 남편이나 밑에 배우자나 둘다 똑같이 아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막 걱정스러운 거야 지금. 인데 자기의 미래가 변화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걱정돼요. 야, 우리 사람 중에서도 변화 중에서도 남편이 직장 그만두는 변화가 큰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변화가 뭐 그거는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그만두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그 애들 너무 귀한데 애가 태어나면 그 집안이 우뚝우뚝 그런 식으로 모든 게 하나의 인간적인 변화가 큰, 특히 뭐 그냥 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는 그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래서 변화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왜 식신상관이 떴느냐? 식신상관이 일어나면 그 통면이 식신이 있잖아요. 통면은 필연적으로 재성도 생하지만 즉신이 수생목을 하지만 항상 관을 하게 돼 있어. 관. 식상이 떴다. 올해 식상이 있는 날이 올해 내 일주를 지나 식상일이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먼저 생기는 것이 직장 변동, 관성만 직업 변동이 아니라 관을 극하기 때문에 직업을 그만둔다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그래 식신이 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월지에 떴다면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에 관을 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큰일이지 이거는. 그런데 봤더니 시해버려 정관에 딱 정관에 봤더니 정과 신금이 합합을 해버렸네. 병신 합수로 돼버렸네. 자, 이 의미가 뭐냐? 야, 이건 큰 문제네. 이 문제가 뭐냐면 변화가 수가 또 생겼다. 병화가 지금 이제 신금한테 꼼짝 못하지요. 예, 병화가 아무리 커도 신금한테는 못이요. 딱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수로 변했잖아요. 식신 변했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뜻이요. 그럼 내일 회사에서 들어올 때 통보사항이 뭐냐? 그만두세요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그리 안 하고 이제 조금 점잖은 데는 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좀 더 좋은 자리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함정이 함정. 그거 가면 자리가 없어요. 배착상이 없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경험 많이 했지 사람 많아요. 옛날 자를 때 있잖아요. 정리할 때 해고할 때게 말은 좋지. 지점장님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가보면 어떻습니까? 책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집에 쉬란 말이지. 그래서 한 달 정도 열을 줍니다. 그 사이에 책상 놓는 데 가가지고 멀쩡하게 있으면은 사람 마음이 이제 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쌀표 쏘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앞으로 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문제냐면 바로 밑에 있는 그게 급제가 문제예요. 급제가 아까 급제가 뭐랬어요? 내 걸 도둑을 뺏는잖아요. 내 자리를 뺏는 사람이요. 이 정말은 내 자리요. 나의 자리잖아요. 직장 내 자리를 누가 뺏는다? 신금이 급제가 뺏으려고 지금 그것도 분까지 딱 분리하고 있어. 시분, 시지, 분지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이 돌다 보면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가나 마나 뭐예요? 가면은 그 제2의 네 하겠습니다 하면 직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상담하시는 이분이 이제 자료를 제공해 왔는데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에 참 바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자료를 보내주면서 스님 그때 뭐 이게 잘 바르게 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18년대 보내온 자료인데 보니까 아주 제대로 잘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상담해 주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내일 가거든 절대 응하지 마라. 회사에 하는 일 절대 응하지 말고 그냥 붙이면 그래도 1년 정도 버린다. 지금 이 판에 1년이 되고 잘하면 정년까지 간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이에 그냥 어쨌다. 그래서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갔대요. 가가지고 아까 똑같은 얘기야. 제일 하는 거 좋은 자리가 있으니 그걸로 좀 부서로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본 사람 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제 자리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 지방이 좋습니다. 내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혼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영업 실적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 자리 뺏어야 하나 채워주는데 지가 어쩌고 있겠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직장에 그래도 오랫동안 10년, 20년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리 인사권에 그래 못하거든요. 그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더니 유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서 끝까지 뭐예요? 정년을 채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상황을 제대로 상황을 있잖아요. 잘해준 이 선생님이 있잖아요. 상담사가 엄청 잘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할까? 인사. 연말 되면 인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안을 집수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배운 분들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면 항상 얘기를 내가 그대는 글자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거는 바보라는 짓이요. 바보들이 보고 하는 짓이요. 옛날에 나오는 모두 설명이 책들을 보면 바로 그래서 설명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고쳐서 해석을 재해석해 주갖고 해줘라. 그래 그게 개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은 예전 처음부터 개운법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다가 어떤 분이 잘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우리 이 학교 계시는 우리 하시는 분들도 되게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바뀌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항상 운은 바뀔 수 있다. 뭐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행동하기 이전에 뭘 합니까?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결심을 하거든요. 결심을 할 때 바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런 게 왔을 때 이런 걸 안 물어보고 그냥 가면요. 그 중에 좋은 걸 대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난리더라.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살이에
한 결정이 내가 2년을 더 있느냐, 일찍 나오느냐,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잘했다는 거죠. 상담을 잘했다. 다시 이제 들어와서 오늘 주제가 지금 급제 이제 공부해서요. 자, 급제 정도 그 정도 하면 되고, 식신 문제 좀 들어갑니다. 자, 식신. 예, 식신이 들게 되면 아까도 식신 상관은 항상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이 직장 변동이 있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 손실 문제, 남을 돕는 일에 대한 결정, 상품 판매 증가 재성, 증가. 그리고 재석을 생해줍니다. 식신을 재석을 생해주고, 식신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과정입니다. 과정. 뭐라고요? 과정. 성취를 위한 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식신 상관은 항상 과정에 있다. 결론이 아니에요. 연구에 있다. 그런 것을 항상 중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식신을 보면 베푸는 것이 많아요. 자, 인성은 뭐가 많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인성이 많으면 인색할까? 아니면은 잘 베풀까? 인성이 많은 분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베풀질 않아요. 그러나 식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베푸는 거 이렇게. 자, 봐요. 나로부터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들어온 걸 쥐고 있으면 베풀질 않아요. 나간다. 그래서 나갈 때 그것이 적정하게 소화되고 나면 다시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성취가 된다. 재성이 성취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비급 인성이 있다면, 그 인성 비급이 있다면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유통이 된다. 어떤 분을 자주를 보면요, 인성과 비급이 많은데 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 불통, 통이 되잖아요. 이 우리 명리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통하는 것이 다 뱅뱅에 돌아가야 돼요. 생을 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극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잘 맞춰지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옷이 너무 단절되고 있다. 식상이 완전히 없다. 안 그러면 너무 부족해서 듣더라. 그러면 무슨 기능이 없어지냐면 첫째, 자, 나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표현 기능. 말을 잘 못해요. 속에 든 거는 많은데 표현이 잘 안 돼.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서로 나누는, 즉 나눈다는 말은 서로가 사교하는 거죠. 사교성이 조금 부족해지는 겁니다. 사교성이 부족해진다. 그 다음에 식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항상 뭘 일으켜요? 재성을 일으키잖아요.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상은 과정이다. 과정이 있다. 연구 있고 우리 재성은 결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재성만 있고 식상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 하는 거 있잖아요. 급한 거. 그 급해 털 뽑아 먹어야 되는데 털도 안 뽑고 먹으려. 김치 꿀맛이 있잖아요. 김치를 줄려 안 하는데 안 마시려 하잖아. 급하다. 급한 일이 생긴다. 중간에 식상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 식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재성만 보이고 식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운에서 그런 자주가 오주에 떴다 그러면 조금 보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귀하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일을 성취하고 사업해가 돈 벌려는 생각이 많은데 현재 뭐가 부족하냐면 그러한 과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통면해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주로 이제 식상의 의미에 대해서 여자의 경우는 식상은 자식 문제예요. 주로 자식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자식 문제에 있으면 자식의 이동 문제, 진학 문제, 새로운 변화수를 두는 거예요. 오죽계를 봤는데 올간에 뭐가 떴다? 자, 식신이 떴다 하면 그 변화수를 떴다. 아까 우리 그 사연에 봤잖아요. 애가 직장을 뭐 그만둬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또 공부를 또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시험을 다시 또 봐야 될지 말이야 이런 변화수를 추구하는 것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어떻게 변화가 돼가는 것을 유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사업 또는 직업을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관계, 학교는 좋은 학교 진학, 단 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한다, 순리로 하면 성공한다. 옛날에는 말이야 왜 이렇게 이제 이 옛날 책에서 나온 걸 내가 따왔는데 왜 이렇게 식신을 좋게 해석하면 옛날에는요 해석할 때 자 식신은 좋은 거, 상간은 나쁜 거, 정제는 좋은 거, 편제는 나쁜 거, 정간은 좋은 거, 정간은 나쁜 거, 정의는 좋은 거, 편의는 나쁜 걸로 편자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고 사주 감명을 해보고 하면은 물론 그게 전혀 막 그런 것이 틀린다 볼 수 없으나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뭘 따지냐면 반드시 이 오행의 전반적이잖아요. 오행의 전반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나 그 글자 하나, 식신 하나, 현재 하나 이것만 갖고 해석하면 오바된다. 그럼 여기 좋은 의미로 나와 있는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겁니다. 자 봐요. 식신을 요거 보면 좋은 의미를 해석했잖아요. 이 경우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 보주나 사주 전체가 뭐라고? 신강할 때. 전체적으로 영향 있고 신강할 때는 현재 식신에서 좋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줘도 무방하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신령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들었다 하면은 반대로 해석해 주면 돼.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신강하고 오주가 영향이 강할 때 식신이 미래의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그냥 좋게 봐주라면.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식신과 상관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면 상관은 상관 내가 상대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일의 모함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타협하고 화해하는 것은 상관은 원래가 타협하고 하는 사교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의 모함이 있다 이 말은 좀 궁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기계에 납니다. 기계나 공장을 고친다. 이게 너무 몰수하다가 손대수가 있다. 사기당한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설명해 놨잖아요. 이런 자체 사고 수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놨어요. 상관이 많을 때 밑에 상관이 많을 때 상관이 엄청 많으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라. 상관이 너무 많다. 상관이 아주 깎았어. 자, 그래서 상관과 식신과 상관에 관련해서 통변에서도 도움될 만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거 나옵니다. 자, 수술, 상해, 불구단명, 부부풍파, 실직, 자녀근심, 부부 상복 이 나오는데 식신과 상관을 통틀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봤더니 식신 상관이 너무 많아요. 식신 상관이 많으면은 그 에너지가 뭐냐면 그 여자의 에너지는 항상 자식한테 가 있어요. 식신 상관이 많으면 자식한테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을 극하해. 관성을 극하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식신 상관이 많아졌다 말은 내 에너지가 자식한테 내 마음이 다 있어. 온통 자식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식신 상관이 많으면 남편은 관성을 극한다니까 안정성을 극해.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식신상간이 자유로운 건 구속대행이 아니야. 자유로움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거든. 그 남편은 원래 구속하는 거잖아. 관성이니까. 나를 구속하는 관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식신상간이 많을 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 옛날 우리 책에 보조해 보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봤죠? 실제 그런 있다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자 사주에 뭐가 많아요? 식상이 많은데 자식이 또 태어났어. 그러니 남편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자별하다 돌아가죠. 실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잖아. 그러나 통병상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남편이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살아요. 자,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항상 밥상을 차리면 누구 위주? 자식 위주야. 남편은 그냥 남편 보다 보면 맛있는 거 뭐 아야 뜨면 이거 먹어라 계속 자식한테 하고 남편은 그냥 뭐 한번 먹으려고 하면 자식한테 좀 양보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남편은 무시당하잖아요. 그럼 항상 남편은 자기는 데려다 온 자식처럼 해가지고 맨날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의 한 10년 좀 쌓이면요. 나중에 그거는 부부의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덩져버립니다. 근데 자식이 커갈수록 자식 커요. 자식이 성인 됐어요. 사춘기 때 성인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엄마는 자식 편이잖아. 자식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편을 계속 무시하잖아. 그러면 남편 생각이 참 내가 살아봐야 이 두 애들한테 다 먹여 살려봐야 아무것도 없구나. 차라리 뭐 머리 깎고 들어가 볼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홀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리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보다 보니까 진짜 이해하거든요. 딱 보다 보면 밥그릇 하나도 이렇게 보면 딱 하고 그 나중에는요 저 뺏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식 안 주고 남편이 딱 땡기가 자기가 먹는다. 그러다 먹으면 부인 있다가 눈 쌍심 뜨고 아니 그럼 왜 그걸 뺏어 먹으려다 거기서부터 눈에 보이는 막 피터지는 경력이 상관이 많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런 사주를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너무나 힘을 주기 때문에 남편이 소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잘 자란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알겠는데요. 그래도 나는 자식은 없으면 못 살겠고요. 남편은 없어도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만큼 세상에 내려온 뿌리가 깊은 뿌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가 안 되겠죠. 우리가 자꾸만 스님 본문도 듣고 상담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을 보기를 물어봐요. 부처님을 보라. 계속 남편이 부처님이라고 자꾸 얘기해줘. 그 처음에는 그게 말기가 안 들어와요. 괜히 나쁜 놈이고 말이에요. 계속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기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음이 변화 있어요. 그래서 남편 돌아가셔요. 그러자 남편 철들자 남편 돌아간다. 빨리 좀 철들게 해. 그래서 사주 공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주 공부가 누굴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있지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변화시켜. 그래서 정말로 자주를 보면 뭐가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또 제대로 보게 되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주는 정말로 인생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알아차리.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있잖아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일에 사주를 공부를 잘 하시는 스님이 딱 있어.
그럼 이분은요, 공부하기 너무 쉬워요. 왜? 만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야. 스스로 알게 된다. 근데 비근급제가 많은 스님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 이 유튜브 혹시 들어가. 그런 분들은 내가 최고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 누가 모아서 스님을 공부한다면, 주님은 저런 걸 공부를 하라. 뭐라고 공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걸 터득한다면은, 내가 참 너무나 내 창이 높았구나. 상이 높은 걸 상을 없애려고 공부하는 게 좋은 건데 나는 그동안에 너무 상이나 높았구나 하는 걸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라. 그러면 공부 잘 될까 합니까? 그렇다고 1차 출연 안 하는 거예요. 이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 공부를 하면 좋아요. 감히 제가 우리 스님들 보고 공부 자꾸 명리 공부하는 그러는데 그러면 스님 되더만 완전히 예,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지난번 우리 스님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데서도 내가 그랬어요. 이걸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맹진할 건 아니지만 다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고쳐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거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승 나는데 나를 모르고 어떻게 저걸 알겠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이먹고 하는데 자기를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몰라. 어떤 마음이 계속 오르는지 몰라. 우리는요,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이게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뭐가 일나요? 계속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이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온다. 그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간기 중에 지지에 있는, 지지는 우리가 잠재된 마음이 있잖아요. 지지에 있는 잠재된 마음이 간으로 투영되어 나옵니다. 그게 내 사주나 우주에 있지만 이것이 시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간인데 있으면은 시간점으로도 12시쯤으로도 내가 공부를 해보면 그 공부한 마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틀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무슨 차림할 수 있다? 알아채면 좀 대단한 사람.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제가 스님도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 마음 봅니다. 여러분도 보면서도 내가 현재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또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걸 왜 나도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스님은 월간에 식신이 있어요. 월간에 식신이 있으면 어떤 날이 있냐면 말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저 전문적인 일을 써가지고 막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전문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 일반 사람들한테 보면 안 되겠죠. 그거를 내가 무슨 차림이 해야 된다? 알아차림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급제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내보고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명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명령 받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감사하다. 뭐 나를 갖다가 저렇게 염려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노.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예전에는 뭐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별로 좋아를 안 해요. 남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려 하지? 이런 제가 했는데 지금은 감각이 생각입니다. 아침에 우리 원장님이 막 이런 걸 막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어떻습니다. 이거 제가 해드릴까요? 하면서 왔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옛날 같으면은 아이 뭐 할만한데 뭐 자꾸 내보고 이렇게 감사변하지 강의하는데 이러잖아요. 지금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알고 좋지요. 아마 화면발 나와서 내일 우리 주문하시는 분한테 여러분들한테도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찍은 거.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상간. 자, 상간은 상대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이래 모함이 있다. 삐개나 공작을 꽂힌다. 이게 너무 골몰하다가 손에서 사기를 당한다. 자체 사고로 수술, 상해, 부부단명, 부부 풍파, 실직, 자녀 변신, 부부 상복음과 상방음이다. 자, 오늘이 일등이 봤던 여러분이 정축이라고 정축.
맞아요? 자, 정축은 일간으로 볼 때 정축은 오늘은 식신을 깔고 앉았는데, 자, 밑에 잠재식적으로 보면은 개신기라는 게 달려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개 입장에서는 정계충하죠. 정계충하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다. 마음이 불편한 말이에요. 정축일이.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있죠. 신금이 있으니까 정과 신금 사이를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막 정제가 깔렸단 말은 뭐냐, 편제가 깔렸다. 내가 하고 싶어. 난 내 주관대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내가 내 주관대로 하고 싶고, 마지막에는 기토라는 게 달리가 있지요. 기토는 식신이에요, 식신. 그러면 마음이 어떻단 말이냐. 식신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상대한테 배려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주에 지금 토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럼 오주에 토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정축이다 하면은 이분은 남한테 간섭하는 마음이 엄청 일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정축이 이게 백호날이 있을 때 만약에 시지에 봤더니 또 토가 또 있더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식신이 많은데 또 식신이 정축인데다가 또 식신에 봤더니 축에다가 미가 있다. 그러면 일지에 축이 있고 시지에 미가 있어요. 그 축미 중하지요. 그 자식 간에 중했잖아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깨진다든지, 일 분리는 깨진다든지, 안 하면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위에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더 하나 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백호살이 그냥 백호살이 아니야.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살이 그렇게 작용할까 봐 이랬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백호살이라든지 이런 살들은 살성이 작용하는 걸 많이 봐왔어요. 뭐해서? 실제 감명하면서, 네? 상담하면서 많이 작용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요. 어떤 사람이 정유연애, 정유연애를 합시다. 정유연애 무진월이를 합시다. 그 다음 정축일이야. 사주가. 그 다음 경술시를 합시다. 적어 볼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정유년에 태어난 사람이 갑진 월에 정축일이라 합시다. 그리고 끝에가 뭐라고요? 경술치라고 합시다. 이렇게 태어난 여자가. 자, 이런 경우는 자, 일단은 축하고 월하고 월지가 진이고 일지가 축이죠. 둘 다 식신상한이 있죠. 아니, 좋은 케이스라니까. 식신상한이니까 이분은 어느 쪽에 많이 힘이 가 있어요. 자식한테 많이 가 있죠. 어느 생각이 가 있다. 아까 배웠잖아요. 근데다가 시에도 봤더니 술시가 술시가 있으니까 자식 자리가 또 있죠. 그것이 나한테는 뭐냐? 정화로 볼 때는 상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상관, 그 다음에 일지는 식신, 또 상관, 월이 상관, 일이 식신, 또 시가 상관되죠. 상관이 딱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가 앞에는 축신 파살이 들었고, 그 다음에 축하고 축술 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식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아까 배운 대로 남편과의 사이 좋을까 나쁠까? 좋지 않지. 남편이가 배웠잖아요. 남편 사이 좋을 수가 없죠. 불극해서 남편의 술을 그렇게 부리죠. 근데 사주에 수가 있나 없나? 없다. 만약에 남편 그 사주에 수가 있었더라면 남편이 죽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남편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야. 자기 사주에 없으면 죽을 수 없죠.
당할 게 없잖아. 그러나 대원에서 술을 만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화를 면할 수 있거나 같이 붙어 있으면 있다. 담배도 있다. 근데 어쨌든 요 케이스는 자식의 애로가 있어가지고 자식 되는 분이 먼저 갇혔어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사주인데 이 백호살이라는 게 그런 작용을 하고 여자가 보면 마지막 시에 경술이라는 뜻이요. 경술 배강살이에요. 배강. 이런 큰 살이 들 때, 자 배강살 같은 이런 살은요 신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쥐약이요. 쥐약. 쥐약. 먹는 죽는 거. 쥐약. 말이 좀 발음이 안 돼. 그런데 심각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뭐. 하지만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다. 힘든 문제가 생긴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모든 문제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뭘 해요. 일을 벌리나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정류가 재성이 하나 있긴 있으나 편제지요. 그렇죠? 그 연애 하나 있다. 연애 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에는 좀 살았는데 살면서는 돈 같은 걸 만져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삶이란 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 오주를 합시다. 오주 똑같이 막 해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화가 이 사람이 다행히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는 뭐냐면 월간에 간목이 있어요. 월간 간목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간목은 진토가 가장 좋은 자기의 토양이에요. 그렇게 좋은 토양을 딛고 서 있으니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보고 살아. 간목이 제한테 정인이죠. 정인. 정인이니까 이분은 뭐 하면서 살겠어요? 기도. 정화가 촛불이잖아. 문상으로. 촛불이니까 간목은 뭐예요? 뗄감. 뗄감은 불 확 비추니까 완전히 불이 훌 타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은 뭐로 산다? 기도빨로 살아가는 사람. 안 그러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어떻게 살아가겠어? 당연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지. 맞죠? 이런 분들 상담해 줄 때는 따뜻하게 상담해 줘야 됩니다. 실제 삶이 그렇고 따뜻하게 상담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라.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게 하고 그래 하면 아마 이분이 그래도 남은 기간이나마 잘 사시고 하는 장이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비경급제는 내 주체가 되어 있는 주체성도 강하지만 너무 많으면은 나무 말 안 듣고 나무 말 안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주체적인 힘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누가 뭐래도 잘 나갈 수 있고 식신상관은 그 에너지를 원천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야. 만들고 궁리하고 해서 다음을 기대하는 거야. 뭐 다음에 재물이 재물.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다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오주와 사주와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다음 편에는 이제 편제가 더 편제. 자, 편제와 정제가 동시에 뜨는데 편제란 뜻은 뭐냐면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편제나 정제는 내가 관리하는 결성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거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한다. 내가 그거 한다는 말은 내가 관리한다로 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편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편제는 전체적인 관리라는 거죠. 전체적인 관리. 정제는 부분적인 관리라.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일이 한번 찾고자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피드한 결정이 스피드하고 그리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런 스피드하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도래되는 실수가 있다. 편제의 가장 단점은 실수가 작다 이런. 자, 그 다음에 또
정제는 뭐냐면, 정제는 내가 굉장히 하고, 어떤 일이 현재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세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성실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성실합니다. 성실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하다 보니, 뭐가 돼요? 실기를 하나, 실기. 놓친다. 시기를 좋은 타이밍을 놓친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급제성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데 두려움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 번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올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급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지배 안 당하려고 상대를 지배합니다. 알겠죠? 거꾸로. 그럼 뭐가 된단 말이야? 정치인이 되겠죠. 정치가들이 주로 보면 상대한테 지배 안 당하려고 상대를 지배해버려. 절대 그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배 당하려고 안 해요. 싫어해. 협치 별로 좋아 안 해요. 자기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정치인들 속성이 실질적으로는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협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급제 성분이 뭐냐면, 뭐하지 않는 그 지배에 당한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배 당하지 아니하려고 상대를 제압을 하고 오히려 억압을 한다. 그게 급제성. 그러니까 스님이 급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지배 당하는 걸 안 하려고 어떻게 됐어요? 머리 깎았잖아요. 지배 안 하려고. 특히 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혀로부터 집에 가지 않으려고 벗어난 거예요. 그냥 만세 부르고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게 참 내 잘못이었죠.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참 내 잘못이. 그때 너무 늦었더라. 이미. 너무 늦었다. 젊었을 때 했더라면 막 안 꺾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찌 그래라. 누가 뭐 자기가 아니야. 공부 한창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식신은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식신은요 항상 사랑받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남한테 항상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받으려 하니까, 식신이 있으면 사랑받으려니까 사랑 못 받으면 못 받는 데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 애들이 친구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과자 갖고 가면서 하잖아요. 과자 주면서 얘가 먹으라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나눠주잖아요. 애들이 안 지금 잘하래. 과자 주면서 나눠 먹자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하고 베푸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식신은 선물만 하고 베푸는 많이 한다. 내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거꾸로 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게 그런 게 심하면, 식신이 심하게 많으면 집착이 돼가지고요. 아까 앞에 그 정축일주 그 사람은 자식에 집착하는 거. 자식이 너무 집착했더니 자식이 거꾸로 잘못 살아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자식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이 훅만 가잖아요. 그거예요. 자식한테 사랑해가 너무 좋다는 게 나중에 적당하게 자식은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만 쏟았다 하면 자식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간은 어떤 두려움이나 상간의 두려움은 어디 있어요? 상간은 내가 무능할까 싶었어. 무능. 모든 면에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제일 싫어요. 유능하지 못한 데야. 유능하지 못한이라는 것이 나는 남한테 능력 없다 소리 듣는 것이 최고 싫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으려고 주기사기로 모든 면에서 그냥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재다능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옛날 우리 그 책에 보면 되게 그 책에 다재다능하다 꼽고 있어요. 모든 면이. 그래서 팔방미, 다재다능. 어릴 때 애들 상간이 많은 아이들 보면요 공부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옆에 볼 때 다 그 자기가 보면
그 상관 많은 애를 보고 엄마는 뭐라 볼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아요. 아이고, 뭐 가서 그냥 자랑합니다. 뭐 자식 자랑 무슨 뭐라 하던가. 얘기하면서, 우리 애 너무 천재야. 이것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면, 다 잘해줄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상가는 그래서 뭐냐면, 모든 데서 각각 같이 가고,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상관이 있는 분들이 정치가 더 많이 나.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뭘 했어요? 잘났다고 뛰어났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났다고 뛰어나고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잘났다고 뛰어난 사람들은 그도 잘났다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로 나와요? 반장 선거, 무슨 선거, 지금 선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 나가면 대통령 사람들 되게 어릴 때부터 선거 좀 나왔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맛을 알거든. 그 대장 되고 막 그냥 씩씩하게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도 또 나온다. 뭐 과대표 무슨 학생회 대표 뭐 그러다가 또 나가 NGO 같은 NGO도 나가고 항상 내 잘났다고 얼굴 나타내지. 유튜브도 막 찍고요. 막 상당히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없으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뭐가 많아지면 내가 신약한 사람이 그게 많아지면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많아지면 안 좋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려고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hin디 중에 제다신약한 사람들이나 상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박사 논문 좀 한번 해봐요. 박사 논문에 뭐 박사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런 그 과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끔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공부하시는 박사 공부하시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주제를 뜯어주면 연구가 충분한 과제가 돼요. 이게 그래야 과제가 안 돼. 능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질병과 관련해가 제가 얘기를 많이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 한의사에 근데 이제 명리 또 이게 속에 질병과 또 이 사조와의 관계에서 어떤 논문을 쓰냐고 박사가 나오신 모인데 저한테 자료 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뭐 큰 자료는 없는데 내가 강의하던 자료가 좀 있다고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덜 있어요. 경조 사시는 분인데 우리 학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박사과정 명예 뭐 받는 거예요. 건강대학에 가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뭐 학위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난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데 관계 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하는 분들은 공부하면 좋겠고요. 자, 또 나아가서 이제 편제가 있는 편제. 상업사, 금전사, 질병, 후한사까지 편제 중에 대연을 설명했고요. 이 편제는 뭐냐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걸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적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편제가 상업사, 재물 관련이니까 편제가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질병, 우한사, 새로 나고 싶다, 거의문서 뭐 이런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 주로 보면 뭐라 해놨냐면 구도경험, 가사 있는 계약 이게 주로 보면 정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잖아요. 여기 옛날 책에는 보면 이렇게 서술한 데가 많아요. 옛날 분들이 설명할 때. 그분들이 왜 편제가 있으면 이런 부정적인 거 있는가를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니까 이렇더라.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이걸 다 살펴내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 이 편제적인 것도 뭐냐면 편제가 많았을 때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편제가 많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난다. 그건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본 결과 저는 상담해본 결과 그런 책하고 맞춰보니 그렇더라입니다. 그런 편제가 많다 말은 제다신약이라는 뜻이에요. 제다신약에서 편제가 많은 사람은 상업사, 금전사, 질병, 우한사 이런 일들이 많더라. 그러면 참고로 뭐 뇌물도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덕공사를 할 경우에 광고공사할 경우에
뇌물을 주다가 어떻게 돼요? 걸려가지고 감옥 가는 녀석이 있다. 거기 왜 그렇게 가느냐 하냐. 빨리가 많아지면 극하는 것은 인성을 하거든요. 인성. 자, 인성에 극하면 어떻게 생기는 일이 생깁니까? 명예에 실추하잖아요. 정인, 편인이건 인성은 명예가 걸리는 거죠. 당연히 명예로 관련되니까 이 재물을 갖다가 주다가 수레지로 들어가죠. 그 수레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많으냐? 편재가 많고 인성을 가는 형국으로 이렇게 조합이 될 때 일어난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편재의 두려움은 뭐가 편재의 두려움이냐면 뭐 받는 데 대한 고통 받는 데 대한 두려움. 고통 받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편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돈도 잘 쓰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누가 물어보면 골치 아프냐 하면 아예 안 해. 편재 가진 사람이 공부를 안 할까? 공부 안 해. 편재가 말해서 공부 안 해. 무슨 공부를 해? 다 알아들었는데 편재 가진 사람은 공부 잘 안 해요. 인성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그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 받지 않으려고 결국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픈 일은 안 하고 꼼꼼해질 수가 없어. 그냥 스피드하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또 시간이 조금 다 됐습니다만은 정제까지 보겠습니다. 정제는 새로운 일, 금전, 투자, 원함, 내 것을 부리고 채취 유리하다, 현금 출력이 많다, 착실한 성장, 동료를 잘 따른다, 신교사업. 야, 봤더니 뭐 좋은 것만 많이 써놨어요. 요렇게.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무조건 정제이 좋은 게 아니라, 자,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사주나, 자, 오주는 영향이 있고 사주는 신강할 때 적어놓으세요. 사주는 신강하고 오주는 영양이 있을 때, 영양이 충분할 때 현재 요 정제선한 요 내용들이 바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책에 이제 글로 써놔도 항상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서 책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건 줄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봐야 돼. 이 책에 일어났지만 내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 알아. 그럼 책이 한 500페이지가 돼. 그래서 이제 쓰는 책은 특징이 뭐냐면 많아야 200페이지. 짧아요. 뭐 알듯 말듯 쓰나.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유튜브에도 강의를 해놨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 책만 봐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튜브를 좀 같이 이렇게 대면서 보도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제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자에 대한 두려움. 하자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될까 싶어서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정제를 가진 사람은 일지에 정제가 월지에 있거나 정제가 잡기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제가 일지에 정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나는 꼼꼼해. 빨리빨리 하는 게 꼼꼼하니까 이런 강의를 하지. 아니 꼼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꼼꼼하니까 앉아가지고 복도를 답답으로 익혀가면서 있잖아요. 하면 한 작업하고 보통 보면 하루 18시간씩 막 그래 해요. 미친 듯이. 이래 하면서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정도가 있으니까 성격이 있잖아요. 만들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했다. 이번에 방등경 강의가 방등기 한 80페이지 돼요. 그걸 매일 한 페이지씩 3년을 한 거예요. 오늘 25일 끝나는 날, 오늘 마지막 방송이 나갔어요.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동영상 찍어 올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거 보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내가 돈을 준다 했나? 뭐 내가 모르겠노? 그 내가 방송을 하는데 하루 한 페이지 3년을 이걸 해 올려.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하고 맞겠어요. 근데 경제가 아니면 강의 할 수 없어요. 또 거기에 있을 때
심각하잖아요. 뭘 해도 내 길로 가잖아요. 급제도 있고 비길도 있었나봐. 그렇게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하는 대로 막 정절을 밀어붙이고 하니까 사기로 막 고생한 거라. 근데 뭐 때문에 그랬노? 물론 저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말고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뭘 알려면 그 사람의 이 한 인생을 알라 그러면 뭘 보면 된다? 다 봤잖아요. 사주.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해도 사주를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사주 애천론자 같은데 아무튼 정말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스님은 나 사주 안 믿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제 36세, 3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72살이에요. 내가 늦둥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뭔가 하면 너가 이 공부를 해놔놓으면 자, 그 말이 뭐냐면 어머니도 옛날에 이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또 상담을 엄청 잘해서 부산에서 명인이 엄청난 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언젠가는 너가 이것을 공부해 놓으면 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에도 나는 우리 말 안 들었죠. 근데 잘났잖아요.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온갖 집안 풍파가 나고 내가 이런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누가 무슨 소설로서도 그래 먹습니다. 정확하게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가더라고요. 그동안에 나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성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공부하면서 나는 원래 내 사주가 안 좋은 사주예요. 아닙니까? 원래 대로 하면 나는 아주 안 좋고 막 그냥 끝에 백고살도 있고 안 좋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사주이지만 그러나 나도 고쳐서 살고 싶다. 개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개운 법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덕향신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아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등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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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